5번에 3번이 맞는 것을 먼저 보면 되겠죠. 3번은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에서 벗어난 동사를 모양을 바꾼다 그랬으므로 투부정사로 바꾸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뭐 명사적 용법 또는 보어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의 주어는 what we really want니까 what이 주어면은 되게 단수 취급하는 게 맞고요. 또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모르겠다면 what에 s가 없으니까 s를 붙이는 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비동사의 밑줄이 쳐지면 대개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99% 그럴 거예요. 99%. 비동사 밑줄은 거의 앞으로 가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니까 비동사의 밑줄을 찾으면 주어를 보고 s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수동태죠.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죠? 1, 2, 3번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랩이 무슨 말이야? 트랩? 트랩이 뭐냐고? 아이 뭐야? 트랩이 덫이야 덫. 그럼 동사 자리에 있으면 가두다가 되겠죠. 그럼 위아 트랩 하면 덫에 가둬지다 등등으로 3번 문장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4번하고 5번이 나왔는데 4번은 위에다가 적어. look 플러스 형용사, feel 다음에 형용사, sound 다음에 형용사, smell 다음에 형용사, taste 다음에 형용사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뭐를 쓴다? 형용사를 쓴다.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obvious는 뜻이 뭔데? 이런 뜻인데, 만약에 뜻을 몰라도 문법에서는 ly가 없으면 형용사니까 그 모양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결국에. 잘 봐. 어제 뭘 했냐면 문장 맨 앞에 오는 동사 모양 공부했잖아요, 그죠? 문장 맨 앞에 동사 모양 두 가지였는데 뭐하고 뭐? 투부정사나 ing가 오죠. 그때는 언제였어요? 뒤에 동사가 있을 때죠. 뒤에 동사가 없으면 이 동사가 앞으로 가서 동사 원형이 되는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돼?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되고, 동사가 없으면 동사를 맨 앞으로 쓰는 동사 원형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됐냐? 그럼 try도 맞고 trying도 맞다고.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구조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왜? however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네. 잘 봐. however 다음에 주동사 와야 되는데 if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라져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문장 맨 앞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고3이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면 뒤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한 칸 밑으로 가서, 두 칸 밑으로 가서 동사가 보입니까? 보이면 끄떡이지 말고 표시를 해. 네, 꼭 하세요. 알고 있어도 해야 돼. 알고 있어도. 그러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자리이므로 모양을 ing로 바꾸면 됩니다. 끝. 6번. 너 또 나왔네. 1번 어렵다. 2번, 3번, 4번, 5번. 투부정사가 있는 게 지금 5번이니까 5번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쓰면 되겠냐면 5번에다가 의문사 투부정사라고 써서 뭐뭐뭐 해야 할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how to eat 하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고,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고, when to start 하면 언제 출발할지 이런 거잖아, 그지? 자, 봐. 보고 있냐?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디서 두어야 할지 보입니까? 맞죠? 그대로 연결이 되죠? 병렬 구조도 잘 지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됐냐? 병렬 구조는 엔드나 벗이나 오 양쪽으로 모양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병렬 구조가 된다면 여기도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이 똑같으니까 역시 3번하고 5번은 같은 문제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1번은 나중에 하고 2번은 앞에가 북이니까 책이 콜도 뭐라고 불리워져? 아트 오브 트래블이라고 불리워지는 책이니까 뭐라고 불리워지는 이니까 당연히 PP 형태로 써야 되겠죠. 이때 아트는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라고 해석을 해서 여행의 기술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4번이 틀린 거죠. 그죠? 네. 어제 내가 뭐를 공부했냐면 be used to 공부했죠. 내가 이제 뭐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 익숙하다 외우라고 강조했죠. 왜? 이게 제일 희한한 모양이야. 왜? to 다음에 ing가 나오니까.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를 외워야겠어? 99%를 외울래? 1%를 외울래? 1%를 외워서 99%를 뒤집어야 돼. 그래서 1번 경우가 예외니까 1번을 확실하게 외우면 2번, 3번이 좀 헷갈려도 나중에 비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익숙하다를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익숙하다는 주어가 되게 뭐가 나온다고? 사용대사는 되게 뭐가 나온다고? 네.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를 어제 배웠잖아요. 이거를 좀 확대시켜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아주 희한한 경우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to 부동사라고 백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왜 to 다음에 갑자기 ing가 나오냐 이 말이야.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너네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을 영어로 하려면 영어로 I want to go to your place라고 합니다. 하우스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자, 봐. to 부동사가 to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죠. 첫 번째 to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두 번째 to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맞니? 그러면 2번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려면 동사가 명사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ing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언제는 to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언제는 to가 뒤에 ing가 나오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부분 책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는 to가 전인사로 쓰인 것이니까 뒤에 ing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거는 답을 알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전치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 말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해석을 해봅시다. 이 문장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집 맞아? 그럼 to가 뭐뭐로라고 해석되면 되겠네. to가 뭐뭐로 해석이 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간다, 온다, 앞으로, 뒤로 이런 말이 나오면 to는 자동적으로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방향의 전치사가 되니 그때는 to 다음에 ing를 쓰는 것입니다. 라고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알겠어요 이제? 원칙은 알겠죠? 원칙을 써서 이제 리스트를 좀 넓혀 갑시다. 그럼 방향을 뜻하는 말이 나오면 to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나 ing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첫 번째 뭐 남자들 되게 다 남자들이네 생각해보니까 연정이 빼고
축구할 때 포워드 공격수야 수비수야? 공격수입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알겠어?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아까 너네 집에 가고 싶다 그랬죠. I want to go to you 그랬지, 그지? 고의 반대말이 뭐야? 어? 그렇지. 이렇게 쓰면 재미없으니까 뜻 적어볼까요? Look forward to는 무슨 말입니까? 앞을 보는 거니까 기대하는 걸까, 외면하는 걸까? 다른 장에는 학수고대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대하는 거야. 두 번째,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란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죠? 익숙하다도 방향의 뜻이 있는 거 같냐? 응? 뭐 학원에 오니까 이상한 거 뭐 AB나 깔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막 적으라 그러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그렇지? 이게 익숙하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to가 역시 뭐뭐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to 다음에 ing를 쓴다라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끝도 없이 적을 수 있어 내가.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뭐뭐로 간단한 말을 한글로 억지로 넣어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내가 그랬거든. 자, 마지막 A부터 B까지죠? 방향이 있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겁니다. 끝. from A to B ing 잠깐만 복사를 하고 갈게요. 8번 A는 쉽죠? B는 어제 풀었죠? C는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C 대답해봐. 분사야 분사 구문이야. 저번 주 내내 있어 이거. 분사야 분사 구문이야. 아유 진짜. ing냐 ed냐 물어보는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고 학교 내신 문제 즉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ing, ed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배운 게 다야. 고3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분사하고 분사구문이 달라지니까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외국 책에서는 완전히 챕터가 달라요. 단원이 다르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법 용어에도 집착을 하니까 분사하고 분사구문을 함께 놓고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어쨌거나 분사는 뭐라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단어를 아니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면 ing고 뭐뭐 된 명사면 id죠. 분사 구문은 뭐예요? 잘 봐. 분사 구문은 문장을 꾸미는 거고 분사는 단어를 꾸미는 거예요. 좀 푸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럼 1번 분사는 어떻게 풀고? 가장 가까운 명사나 주어의 내물을 쳐서 하는지 받는지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것이죠. 그럼 분사 구문 어떻게 푼다고?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꼭 컴마가 있어야 돼. 컴마가 없는 경우는 99분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근데 되게 컴마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푼다고? 컴마를 기점으로 주어의 내물을 쳐서 이 주어가 뭐 하면은 ing고 받음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어제 가르쳤죠?
분사 구문은 내가 하는 말이고 너네들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뭐 중간고사 시험지 뭐 이게 분사 구문이냐 물어보질 않잖아.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됐어? 다시 볼게. 분사의 분사 구문이야. 콤마가 없죠. 분사는. 분사는 어떻게 푼다고? 가장 가까우면서 내용을 치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헷갈립니다. 쌤 필링이 노우 합니까? 노우 됩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ing id 문제는 절대로 해석 문제입니다. 얘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돼. 단어를 모르면 틀립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능동태, 수동태를 이용해서 능동태는 뒤에 뭐가 나오고 수동태는 뒤에 뭐가 나오는 특징이 있으니까 바이가 나오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비벼봅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뒤에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바이가 있으면 수동이니까 PP 형태 동그라미 치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하지만 여기다 억지로 대을 쓰던지 좀 무식하게 유가 명사라고 하든지 어쨌거나 그래서 양쪽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니까 ing만 됩니다. 이상하죠? 필링 다음에 ing가 나오니까 그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 관계이니까 ing로 보면 돼. 명사가 없고 바이가 있으면 눈 딱 감고 pp 동그라미 치면 다 맞을 거야. 그럼 A하고 B는 쉬우니까 A하고 B는 바로 풀 수 있는데 A는 매니하고 모치의 구별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명사가 S가 있냐 없냐로 따지면 된다. S가 있죠? 진짜로? 뭐가 있어? 생의 first는 어떻게 셉니까? first가 첫 번째 필요 없다니까. S가 있으면 셀 수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S가 있으니까 man이고 B번은 어제 풀었던 문제 그대로죠? 다시 써볼게요. B번 바로 위에 we have done 우리는 다 했습니다. everything 어떤 것? 모든 것. that 그 모든 것은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코스트를 포함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어떻게 주어 동사 완벽하니까 동사를 또 고르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동사가 하나 떨어지니까 곤란하겠죠. 그래서 동사 모양을 바꾸시면 됩니다. 답 모양 3번이라네. 9번 9번의 A는 어렵습니다. 9번의 C는 금방 배운 거네. 그죠? 분사니 분사 구문이니 분사죠. 분사는 이제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쳐서 푸는 것인데 이때는 좀 다르게 주어의 내물을 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디스가 앞으로 갔네요.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인발부 단어를 모르면 뭐 속수무책으로 틀려야 되는 문제가 10번 같네요. 그래 따지면 A, B, C 쉬운 게 없다. B번이 만만하니까 B번부터 풀겠습니다. When he inherited the throne. inherit는 뭐야? 유산으로 물려받다 이 말이에요. 뭘 물려받아? 왕이라는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언제? 19살 때 하면 되겠죠. 자, 잘 봐. 의문사가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컴마가 나왔으니 새로운 조동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맞지? which는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풀면 잘 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시 답이죠.
인발브란 단어는 연관, 관련, 안 좋은 것에 관련이 되면 연루라고도 하죠. 어쨌거나 몸을 그쪽에다가 섞어서 뭔가를 참여하거나 하는 것을 보고 인발브라고 합니다. 네, 참여라고도 많이 나오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참여된 것이니까 인발브 됩니다. 이거 어렵네. 자, 동사가 두 번 나오면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어떻게? 투부동사로 바꾸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 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뭐 소문 있잖아. 소문. 야, 둘이 사귄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 잘 하죠. 그죠? 그럼 저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유랑 장기하가 옛날에 사귀었다는 사이였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지금 사귄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사귀었다고 하더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그렇지? 지금 사귄다고 하더라는 둘이 아주 그냥 막 재밌게 잘 지내는 거고 만약에 사귀었다고 하더라면 지금은 깨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쓰려면 to 부동사를 쓰지 않고 저렇게 to have pp라는 모양을 씁니다. 1번 모양을 좀 어렵게 쌤들이 단순 부동사라고 하고 2번은 좀 어렵게 완료 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완료 부동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에 동사가 첫 번째 수동태이거나 두 번째 뭐뭐인 것 같다는 씀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처럼 완료 부동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A번이에요. A번은 송나라 시대 때 그 사람이 뭐뭐 하다고 하더라 이겠습니까? 송나라 시대 때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했다고 하더라겠어요? 당연히 옛날이니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완료 부동사를 당연히 고르는 건데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완료 부동사인지 단수 부동사인지 저걸 보고 고를 수 있는데 만약에 1, 2, 3, 4, 5에서 밑줄만 쳐가지고 투부동사를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수동태가 나오는지 씀이란 단어가 나오는지를 보고 완료 부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되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올 거야. 너무 어려워. A번 앞에는 수동태가 있죠. 맞나? 아닌가요? is sought인가요 혹시? 내 기억에 맞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뭐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to have for론이 됩니다. 그럼 최종 답은 뭐냐고? 네, 4번이네요. 마지막 10번 고득점이라고 적혀있네. A번을 풀기 전에 forget이라는 단어는 잊어먹다라는 뜻인데 미래 것을 투부동사 과거의 것을 이렇게 되죠? 네, 이거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투부동사는 미래, ing는 현재나 과거라고 어제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부동사는 긍정, ing는 부정이라고 어제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이끌어 볼게요. 자, remember나 forget 다음에 뭐가 나오면 to가 나오면 뭐라고? 미래에 할 일을 잊어먹다 까먹다. ing가 나오면 뭐라고? 옛날에 했던 일을 잊어먹다 까먹다. 이거 알겠지? 자, 이제 이거 알아 그지? 이거 알죠? 자, 이제 잘 봐야 돼. 선생님 제가 깜빡 잊고 숙제를요 어제 새벽까지 했는데 책상에 놓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럴 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열날 새벽 3시까지 숙제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가방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울면서 맞는 거죠. 네, 너무 아깝고 노트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물어봅시다. 1번 투브레인 아무도 없어. 나만 드는 거야 지금. 2번 브레인 이거 나만 드는 거야 지금? 야 이거 되게 창피하네요. 나 혼자 들고. 뭐가 답이야? 1번은 뭐 없습니까? 네. 갑자기 머리가 크네요. 되게 고단수. 저도 그렇게 헷갈렸고 중학교 2학년 때 과거 동사가 나오면 왠지 과거 같으니까 이거를 고르기 쉽겠죠. 자, 다시 보면 미래라는 것은 아직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과거라는 것은 이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2번을 고르면 이미 가방 속에 숙제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까먹은 게 됩니다. 쌤한테 손바닥 맞고 울고 울면 집에 와보니까 가방에 또 노트가 있어. 그거요 그거. 그게 2번 사항이야. 알겠죠? 과거로 갈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A번을 해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Emma is very fond of singing. 찾았어요? 이렇게 적어. Emma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She has very good voice.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Except 뭐는 제외하고 some of high note. high note에다 뭐라고 적어? 높은 음을 낼 때를 제외하고. 높은 음을 내면 목소리가 하고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tend to sound like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대문인데 문짝인데 철문인데 그 철문이 휘지 어떤 철문이냐면 어떤 사람이 깜빡 잊고 기름칠을 안 한 철문이요. 그러니까 기름칠을 안 했으니까 삐끄덕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높은 음 낼 때만. 네. 엠마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목소리도 좋은데 뭐 빼고 높은 음 빼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난다고? 깜빡 잊고 누가 기름칠을 안 한 것 같은 대문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다시 뭐라고? 이미 한 일, 아직 안 한 일. 다시 투부정사는 미래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부정사는 미래라 그랬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뭘 보고 지각동사라 그래? 어떤 대상이 뭐 하는 것을 동작을 하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어떤 사람이 지금 동작을 합니다. 그걸 보고 듣고 넣을게요. ing. 어떤 사람이 이미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to가 빠진 동사원형. 어떤 사람이 조금 있다가 어떤 행동을 할 거거든요. 자, 물어볼게. 뭐가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미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듣고 느끼는 지각동사 어울릴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게 10번 답이야. 10번 바로 위에 지각동사 보입니까? 밑줄 쳐봐. 없나? 있죠? 이거잖아.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운영해도 되고 이렇게 고3 문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투부정사가 안 되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B는 고2들은 눈 감고 풀 수 있겠지만 고1들은 가장 1학기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이유는 앞에가 사물이 나오면 which가 내지면 앞에가 장소가 나오면 장소라는 사물 역시 사물이니까 얼마든지 which나 where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시험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접근하라고? 5학년 때로 돌아가서 이 원래 뜻을 알면 됩니다. which는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뒤에 무엇이라는 말이 빠져야 돼요. 무엇이 무엇을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고, 회원은 뜻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서 누가 했다 무엇을. 쉽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말은 영어 선생님들이 즐겨 쓰는 말일 뿐이고, 너네들은 5학년대로 돌아가서 어디 무엇이라고 접근하면 틀림없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시본으로 올라가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모든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끝나도 얼마든지 완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대책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 앞에 있는 아이고 이거 아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서 을룰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서 을룰로 해석이 되면 빠진 거니까 불완전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서 을룰로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목적어가 빠진 것이 아니므로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게 마지막이죠. 오늘 문제. 앞에 선행사가 뭐니? 앞에 있는 명사가 뭐예요? 하우스인가? 하우스를 여기다 넣어보자. 여자가 연습합니다. 하우스를 말 대한대. 안 되지. 집을 어떻게 연습해? 노래를 연습해야지. 그럼 을룰로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럼 을룰로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고? 완전하니까 회화가 됩니다. 끝. 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전체 답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건 도저히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하는 것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어디 적었지? 아이씨. 몇 쪽이지? 몇 쪽입니까? 22. 22쪽에 1번은 4번 ing로 바꾸면 돼요. 2번은 3번, 3번에 3번. 3번은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송태가 될 수 없겠죠.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A번은 add라는 단어가 더하다는 뜻이니까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ing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은 어제 배웠던 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명사만 답이니까 developing. 답은 그래서 7번은 5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틀린 것 중에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작성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는군요. 네, 그 5분 쉬었다가 네 독해하겠습니다. 단어 시험 볼 사람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보고 가?